제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해달라는 거고, 이제 그림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말밖에 없어.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하라는 말하고, 거기 조건에 2번 보니까 데이터 범위도 알아서 하라는 식이죠. 제1작업 시트의 내용을 이용하 작업해달라고 되어 있죠. 그죠? 네. 자, 1번 이제 차트 종류는 묶음세로 막대형으로 작업해 달라고 되어 있고, 자, 그림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죠? 자, 보니까 상설 및 특별 전시만 나오게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원본에는 이게 제일 작업에 있는 애 원본인데 전시 구분이 상설하고 특별만 나오게 하는 거예요. 외본 빼고. 그죠? 그리고 뭐가 나와줘야 되죠? 가로축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가요? 가로축에 메소포타미아 거장의 시선, 얘네들이 다 뭐예요? 이 친구들이죠. 전시명들이에요. 전시명이 들어가는 거고, 세로축엔 뭐가 들어갈까요? 세로축에는 세로축은 법률 보면 알 수가 있죠. 전시기간하고 관람 인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즉 전시명하고 전시기간하고 관람 인원이 들어가되 전시 구분이 외부인 건 빼고, 즉 상설하고 특별만 해가지고 잘 잡아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자, 여기 범위를 잡아주시는데 먼저 이렇게 잡아줘요. C4부터 C5까지 전시명 메소포타미아 1번도 잡아요. 그리고 분정사기는 빼는 거죠. 외부니까 상설과 특별만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일단 전시명하고 메소포타미아 두 개 셀을 잡아준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도 돼요. 컨트롤 키를,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거장의 시선 클릭하고 위에 주장과 글귀는 또 건너뛰고, 그죠? 반가 사유상서부터 근대 문예인까지 이렇게 잡고, 네, 다른 거죠. 전시명 메소포타미아 거장의 시선 반가 사유상 부터 이제 근대 문예인까지 잘 잡아주세요. 즉 전시명을 잡아주시되 외부만 빼고 다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가 들어갈까요? 요게 이제 지금 잡은 애들이 어디 들어가는 거냐면 이 차트 가로축으로 들어갈 애들이에요. 요게. 그리고 자, 컨트롤 키 계속 누른 상태에서 이제 어디가 들어가죠? 관람 인원과 전시 기간이 들어가요. 그죠? 관람 인원 전시 기간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쭉 잡아줘도 돼요. 이렇게 관람 인원서부터 61일까지 쭉 잡아주셔도 돼요. 따로따로 잡아도 좋고, 이렇게 잡아도 좋고, 이렇게 연속으로 묶어서 잡아도 좋고, 단 여기 맞춰가지고 분정사기권 빼고 거장의 시선권 잡고, 그 다음에 반가 사유상서부터 근대 문예인까지의 관람 인원서부터 전시기간을 잘 잡아주시고, 그러니까 세 개를 잡아주시되 외부는 빼고 잘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죠? 삽입으로 가요. 삽입으로 가시면은 가운데쯤에 차트 그룹 있죠. 삽입에 차트 그룹에 보면은 여기 여러 가지 차트가 나와 있는데 추천 차트로 가셔도 되고, 옆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새로 뜬 가로 막대형 차트 삽입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로 가셔도 돼요. 가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차트 종류 선택할 수가 있죠. 뭘까요? 바로 2차원 세로 막대형이죠. 2차원 세로 막대형인데 첫 번째 거죠. 2차원 묶은 세로 막대형. 옆에 있는 건 뭐야? 2차원 누적 세로 막대형. 우리는 묶은 세로 막대형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클릭했을 때 이 그림이 나와주면 돼요.
이 그림 말고 다른 그림 나왔다, 이상 그림 나왔다, 잘못 잡은 거죠. 요거 이렇게 잡는 방법이 있고, 이게 죽어도 안 된다, 이게 이 그림 나와줘야 되는데 잘 안 된다 하시면은 그때는 플랜 B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뭐가 있냐면, 일단 다 잡아요. 전시명 다 잡고 상설 특별 외부 다 잡아요. 전시명 다 잡고 관람인원 전시기간 다 잡아요. 다 잡고 일단 집어넣어요. 삽입에 차트 해가지고 일단 이제 상설 특별 외부 다 잡은 거죠. 그러니까 다 나온 상태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 선택으로 가셔가지고 여기서 일단은 이렇게 가로 항목총 레이블에서 분청사기하고 외 규정 의계를 빼주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근데 이 방법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모양은 나오긴 나와요. 모양은 이제 아까처럼 나오긴 하는데, 결정적으로 나중에 데이터 레이블 집어넣으면 엉터리로 들어가요. 데이터 레이블이. 그러니까 우리 데이터 레이블이 뭔지 아시죠? 데이터 레이블을 넣는데 데이터 레이블이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정한 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멋대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 방법 말고 확인란 체크를 이렇게 해제해가지고 하는 방법 말고 완전히 지워주는 건데, 분청사기 외 주장과 의계를 차트에 완전히 영역에서 제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제외가 이것 빼고는 안 되죠. 확인란 체크 푸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여기서 행렬 전환을 해주시면 돼요. 행렬 전환 하시면 여기서 행렬 전환 하시면 여기서는 제외할 수가 있거든요. 분청사기 클릭하고 제거, 위에 주장과 의계 클릭하고 제거 하신 다음에 다시 행렬 전환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림 나왔죠? 이렇게 제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란 체크 푸는 방법 말고 완전히 삭제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2번까지 되신 거 3번이 나와있는 3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있죠? 새 시트로 이동하는 거예요.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 4작업으로 시트 이름을 바꿔달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차트 영역을 클릭해요. 차트 영역 클릭하시고, 자 차트 디자인 탭에 보면 제 오른쪽에 차트 이동이라고 있죠. 차트 이동으로 가시는 거예요. 차트를 이동시켜 주는 건데, 말 그대로 차트 디자인 탭에 차트 이동 가셔가지고 차트를 넣을 위치는 새 시트로 놓으시는 거죠. 새 시트로 놓고, 그죠? 새 시트를 선택해 주시고, 시트 이름은 뭐야? 제4작업이 되는 거죠. 시트 이름 제4작업 입력하고 확인 단추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제 지금 작성하신 시트가 제4작업 시트로 가는 거예요. 차트 시트인 제4작업 시트가 생겼죠. 그래서 이걸 갖다 그리고 제4작업 시트가 제3작업 시트 오른쪽으로 줘야 돼요. 그래서 시트 순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시트 순서를 제4작업 시트를 드래그 해가지고 3작업 시트 오른쪽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왼쪽서부터 제1작업, 제2작업, 3작업, 4작업 순으로 이렇게 시트 순서가 맞춰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답안 파일 제출하실 때도 이렇게 왼쪽서부터 제1작업, 제2작업, 3작업, 4작업 순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저장을 한번 할게요. 저장하시고 여기까지 하시면 일단 3번까지가 된 거죠. 3번까지 하신 내용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4번을 볼게요. 4번 이것도 간단한 내용이니까 요 전에 한번 차트 편집 기초할 때 잠깐 해보셨던 내용인데, 바로 레이업 3번하고 스타일 1번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스타일 1번을 먼저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레이업 3번을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차트 영역 클릭하고 그 다음에 차트 디자인 탭에 가셔가지고 차트 스타일 1번을 먼저 적용하셔요. 적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빠른 레이아웃, 바로 옆에 보이죠? 빠른 레이아웃 가셔가지고 레이아웃 3번을 적용하세요. 이렇게.
스타일 1번 적용하고 레이아웃 3번 적용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이제 차트 모양이 이렇게 이제 차트 시트로 갖고 이렇게 차트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4번까지 되신 내용이죠. 자, 4번까지 이제 나오셨다면 5번부터는 조금 제법 익숙한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자, 5번 영역 서식이 나와 있죠. 영역 서식 차트 영역은 일단 글꼴, 차트 전체 글꼴을 갖다가 굴림 11포인트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거는 자, 차트 영역 클릭하고 차트 제목을 제한 전체 글꼴 다 이걸로 해달라는 얘기죠. 차트 영역 클릭하고 홈 탭에 가셔가지고 글꼴 어떻게 돼요? 굴림 11포인트 맞죠? 여기다 굴림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참고로 여기 글꼴 칸에다가 직접 글꼴 이름 쓰셔도 됩니다. 대신 정확히 써주시면 돼요. 굴림 써주시고 사이즈는 어떻게 돼요? 11포인트 이렇게 입력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채우기 효과 차트 영역에 걸쳐서 채우기 효과를 이번에는 질감을 채워달라 되어있죠. 그러니까 채우기는 이제 채우기 할 수 있는 방법은 차트 영역도 하나 도형처럼 보는 거예요. 도형처럼 봐가지고 질감 채울 수 있고 색깔 채울 수 있고 여러가지 채우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질감 파랑 박엽지. 자, 이거는 차트 영역 클릭하고 어디로 갈까요? 채우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서식이죠. 서식으로 가셔가지고 뭐였죠? 도형 채우기. 로 가셔가지고 이번엔 색깔로 채워주는 게 아니고 뭐야? 질감. 질감 가셔가지고 질감에 이제 그 17번째 5번째 줄에 첫 번째 있는 데가 바로 파랑 박엽지 질감이에요. 질감을 이렇게 넣어 달라는 거죠. 그 색깔도 채워줄 수 있지만 이렇게 질감도 채워줄 수 있어요. 얘도 차트 영역도 한 도형처럼 이제 취급하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차트 영역에 걸쳐서 파랑 박엽지 질감을 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림 영역. 그림 영역은 채우기 흰색 배경일. 이거는 흰색 채워주시면 되겠네요. 그냥 그림 영역 클릭하고 서식에 도형 채우기에 무슨 색? 테마색의 흰색 배경일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흰색 배경일이 색깔 이름이죠. 그냥 흰색 콤마 배경일. 이게 색깔 이름이요. 이렇게 하시면 여기까지 하시면은 어찌 된 거죠? 5번까지 된 거예요. 이제 그죠? 자, 이어서 6번을 보면은 차트 제목 서식을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죠. 차트 제목은 글꼴, 굴림, 굵게 20포인트로 주시는 거고 채우기는 흰색 배경일 주시는 거고 테두리 주시는 거고 그죠? 자, 차트 제목부터 먼저 바꿔줘야겠군요. 차트 제목을 갖다가 무엇으로? 차트 제목을 갖다가 상설 및 특별 전시 현황이라고 이렇게 입력하시는 거죠. 일단 차트 제목을 이렇게 입력하고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의 글꼴이 어떻게 돼요? 맞죠? 굴림이고 그 다음에 사이즈는 어떻게 돼요? 20이에요. 20으로 주시고 굵게죠. 굵게 글꼴 그룹에 굵게 설정하시고 글꼴 이렇게 설정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채우기 흰색에다가 테두리를 주시는 거니까 흰색에다가 테두리 주시는 건 어디 가서요? 얘도 마찬가지로 서식 가서 하시는 거죠. 서식 가서 이제 도형 채우기 흰색이에요. 흰색에다 도형 윤곽선은 검은색으로 주시면 돼요. 그림자를 넣으란 말은 없으니까 그림자는 안 넣어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차트 제목까지 편집을 하신 내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셔서 그죠? 그래서 이리하여 6번까지 된 거예요. 그죠? 7번이 하이라이트인데 지금 차트 종류를 갖다 처음 만들 때는 뭘로 만들었죠? 묶은색을 막대형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이걸 갖다 이제 7번을 거침으로 해서 혼합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차트 종류가.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관람인원 단위명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관람인원
이제 파란색 막대가 나와 있죠. 막대기는 아무거나 클릭하셔도 돼요. 막대기 아무거나 클릭하셔도 되고, 일단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이제 관람인원 요 파란색 막대니까 요 막대기를 클릭하고, 그다음 어디로 가요? 차트 디자인 탭에 차트 종류 변경 가시는 거죠. 차트 디자인 탭에 차트 종류 변경 가셔가지고, 차트 종류 변경해서 혼합으로 가셔가지고, 혼합으로 이제 들어가져 있죠. 여기서 이제 관람인원 계열을 갖다가 무엇으로? 현재 종류가 뭘로 되어 있어요? 묶은서로 막대형으로 되어 있죠. 이걸 갖다가 무엇으로? 꺾은 선형 중에서도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해 주시는 거죠. 이걸 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 무엇으로? 보조축으로 돌려주시는 거죠. 이렇게 보조축으로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확인 단추 누르세요. 이렇게 나왔죠. 막대기 색깔은 요게 출력 형태랑 색깔 다른 색깔이 나오지만 요건 상관없죠. 시험지 보면은 막대기 색깔이 이제 시험지가 흑백으로 나오기 때문에 막대기 색깔이 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색깔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일단은 요 모양이 나와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관람인원 계열을 갖다가 이렇게 보조축으로 돌리고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을 변경해줌으로 해서 이렇게 혼합형 차트로 이렇게 변경을 해준 거죠. 종류를 갖다가, 그죠? 계열, 계열 이제 출력 형태를 참조해가지고 표식 세모하고 크기 10, 이건 이제 여긴 제시가 되어 있죠. 표식의 옵션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죠. 표식부터 먼저 일단은 요 꺾은 선의 표식을 갖다가 바꿔주시는 거죠. 꺾은 선에 대해서 마우스 우클릭하시고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가시는 거죠. 데이터 계열 서식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이제 데이터 계열 서식에 어디에 가시면 되냐면 바로 채우기 및 선으로 가시는 거죠. 채우기 및 선에 가시면은 뭐가 있죠? 표식 있죠. 계열 옵션에 채우기 및 선에 표식 가셔가지고 표식 옵션 들어가 주세요. 표식 옵션에 기본 제공, 그죠? 기본 제공으로 놓으시고, 형식은 이제 뭐요? 형식은 세모 맞죠? 세모에다가 크기는 얼마요? 10으로 설정하시는 거죠. 기본 제공으로 표식 옵션에서 기본 제공 선택하시고, 형식은 세모이고 크기는 10으로 설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식의 옵션이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고, 표식 옵션을 설정해 준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레이블 값을 표시해 달라는 건데, 어디다가? 이렇게요. 그죠? 여기 보면은 관람인원 계열의 부처에 뜰 표식에다가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을 달아달라는 거. 이렇게. 자, 이거는 일단 여기 부처에 뜰에 있는 그 부처에 뜰의 표식을 클릭하니까 일단 여기가 관람인원 전체가 다 선택이 돼요. 이 상태에서 넣으시면 다 들어간 거니까 이 상태에서 관람인원의 부처에 뜰만 다시 한번 클릭을 해요. 그러면은 관람인원의 부처에 뜰 표식이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죠. 여기만 잡혀요. 이렇게 하고 차트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 가셔가지고 데이터 레이블 가셔가지고 데이터 레이블의 무슨 쪽일까요? 오른쪽이죠. 출력 형태 보니까 표식의 오른쪽에 데이터 레이블이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어디까지 하신 거냐면 계열까지 하신 거죠. 계열, 그죠? 그리고 눈금선, 선스타일 파선을 주라고 되는데, 이번엔 파선, 여기 눈금선을 없애주는 게 아니고 기존의 눈금선을 갖다가 파선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죠. 즉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지금 눈금선이 또렷하게 보이죠. 얘는 이번엔 보이는데
눈금선을 갖다가 또렷하게 보이게 해야 돼. 파선으로 나오게. 그러니까 없애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눈금선을 이렇게 설정해 달라는 거죠. 자, 이건 어떻게 해줘요? 이건 눈금선 클릭하고 이 서식을, 그러니까 눈금선의 서식을 바꿔줘야 돼. 그럼 서식에 가셔가지고 도형 윤곽선 가셔가지고 일단 검은색 먼저 줄게요. 윤곽선 검은색 주시고 그 다음에 대시 가셔가지고 파선 주시면 이렇게 이제 까만색 파선으로 해서 눈금선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설정해 달라는 얘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 7번의 서식에서 눈금선까지 해본 내용이 되는 거죠. 축에 대해서 편집하셔야 될 게 세 가지가 되겠죠. 바로 축의 테두리 설정이에요. 축의 테두리. 축의 테두리 모양 보니까 어때요? 기본 세로축, 보조 세로축, 가로축 모두 다 선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선이 또렷하게 나오게 해주시면 돼요. 자, 왼쪽 기본 세로축부터 더블 클릭하고 볼게요. 더블 클릭하고 축서식의 축 옵션에서 채우기 선에서 선, 실선 주시고 검은색 주시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조 세로축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하고 축서식의 채우기 선에서 선 범주에서 실선 주시고 검은색. 이번 데이터표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 가로축 레이블 더블 클릭하고 마찬가지로 실선 검은색, 그죠? 채우기 선의 선 범주에서 실선 주시고 검은색 주시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축의 테두리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축의 모양을 설정해 주시는 건데, 축의 모양은 어떻게 돼요? 보니까 축의 그 기본 세로축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그냥 가시면 되겠네요. 0, 1서부터 100일까지 그대로 이게 왼쪽에 있는 기본 세로축은 따로 손댈 게 없어 보이고, 자, 오른쪽에 있는 보조 세로축이 좀 손댈 게 있어 보이네요. 요게 이제 요 모양이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죠? 요건 그래서 일단 요 오른쪽에 보조 세로축을 숫자를 더블 클릭하고 축서식의 축 옵션 가셔가지고 최대값 얼마요? 6만. 최소값 얼마요? 0이죠. 기본 단위만 바꿔주면 되겠군요. 기본 단위가 얼마일까요? 기본 단위가 15,000이요. 15,000 맞죠? 기본 단위 15,000으로 바꿔주시고요. 축의 모양까지 설정해 보신 거고, 그 다음에 또 뭘 설정하셔야 될까요? 그 다음에 축의 표시 형식. 자, 여기서 축의 표시 형식을 설정하실 내용이 있죠, 그죠? 자, 여기 출력 형태는 여기가 0이 하이픈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죠?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0으로 되어 있죠. 0이 하이픈으로 나와줘야 돼요. 이거는 바로 뭘까요? 축 옵션 설정하셨다면 축 옵션 밑으로 보면은 눈금 있고 레이블 있고 표시 형식이 있어요. 표시 형식에 가셔가지고 표시 형식에서 범주가 뭘로 되어 있죠? 숫자로 되어 있죠. 숫자를 갖다가 무엇으로? 일단 회계로 바꿔요. 회계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0이 하이픈으로 표시가 되고 기호는 1으로 되어 있죠. 없음으로 바꿔주세요. 기호는 없음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없어졌죠,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일단 0이 하이픈으로 표기가 되었고, 회계 표시 형식으로 하신 거고, 통합이용 없음을 하시면 이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세 가지를 다 체크해 본 거죠. 축의 테두리하고 축의 모양하고 축의 표시 형식까지 설정을 해본 거고요. 눈금선 표시 설정, 표시 옵션 다 했죠. 아까 앞에 다 한 내용이고, 그죠? 자, 8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례명을 변경해 달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법례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출력 형태 보니까 법례명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나와 있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 관람인원이 관람인원 단위명이 두 줄로 나와 있어요. 이걸 갖다가 한 줄로 나오게 해달라는 얘기죠. 법례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 법례를 클릭하셔도 좋고 차트 영역을 클릭하셔도 좋고 이 상태에서 이제 차트 디자인 탭으로 가세요. 차트 디자인 탭에 가셔가지고 어딜 가시면 되냐면 데이터 선택이에요. 아니면 우클릭하시고 데이터 선택으로 가셔도 돼요. 데이터 선택.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 상자가 나왔죠. 여기서 이제 법령 계열 관람인원 단위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름을 바꿔주는 거죠. 즉 다시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람인원 단위명 계열을 클릭하고 편집으로 가세요. 편집으로 가셔가지고 여기다 계열 이름 제 1작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다 지우고 여기다 직접 써주세요. 관람인원 바로 읽고 단위 콜럼 명이라고 한 줄로 직접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일단은 요걸 법례 이름을 바꿔주고 싶다면 어디로 가요? 차트 영역 등을 클릭하고 차트 디자인 탭에 데이터 선택으로 가요. 데이터 선택으로 가셔가지고 데이터 선택에서 관람인원 단위명 클릭하고 어디로 가요? 편집으로 가요. 데이터 원본 선택에 편집으로 가셔가지고 여기다가 계열 이름 여기다 이제 제 1작업 나와 있는데 이걸 지우고 다시 써주세요. 내가 원하는 그 법례명을 직접 써주시면 돼요. 여기다 이제 관람인원 괄호 열고 단위 콜럼 0이라고 써주세요. 이렇게 입력하고 확인 단추를 누르세요. 이름이 바뀌었죠. 이름이 이제 바뀐 거고 확인 눌러보니까 지금 법례명이 이렇게 한 줄로 변경돼서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법례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도형은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제 여기 9번 보면은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서를 삽입한 후 출력 형태와 같이 내용을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나오게요. 이렇게 나오게 도형을 넣어 달라는 얘기죠. 자, 이건 일단 삽입의 도형이죠. 도형 들어가셔가지고 설명선에 보면 두 번째 있는 설명선이죠. 도형 중에서 설명선 범주에서 말풍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꼭지를 갖다가 조절할 수 있죠. 그죠? 요 말풍선 도형 설명선 도형에 보니까 이렇게 노란색 조절점이 보이는데 꼭지 부분에 그죠? 이걸 조절해 가지고 오른쪽으로 꼭지가 나오도록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다 이제 써주시는 거죠. 여기다 이제 최대 관람인원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최대 관람인원 써주시고 도형의 서식을 이렇게 나오게 해주시는 거죠. 채우기 흰색에다가 글꼴색 검은색으로 나오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는데, 자 이거는 이제 도형 서식의 도형 스타일에서 하셔도 되고 홈 탭에서 하셔도 돼요. 홈 탭에서 글꼴 그룹에서 채우기 흰색에다가 글꼴색 검은색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주시고 그 도형이 이제 그 도형의 한가운데 글자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니까 요거 홈탭의 맞춤 그룹에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도형을 알맞게 그려 넣어 주시고 도형의 내용을 갖다가 지금처럼 이제 출력 형태에 알맞게 도형의 서식을 맞춰 주시면 돼요. 안에 글자 서식은 따로 주어진 바가 없으니까 기본 설정 그대로 가시면 되는데 글꼴 색깔만 검은색으로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다 된 거죠. 10번은 이제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비교해 보신다는 거죠. 만들어 놓은 내용과 내가 만들어 놓은 내용과 이렇게 여기 있는 내용이 맞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실제 시험 문제는 요게 이제 컬러가 아니고 흑백으로 나오니까
여기 꺾은 선의 색깔이라든가 막대기 색깔은 크게 상관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